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정규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테이블 반정규화 기법의 종류, 그 중에서 테이블 병합과 테이블 분할 기법의 개념, 그리고 그에 관련된 종류가 있었죠. 그리고 관련된 예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테이블 반정규화 기법 중에서 테이블 추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테이블 추가에는 중복 테이블 추가라는 방법이 있었죠. 이 중복 테이블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복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중복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중복 테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데이터 중복을 그죠? 예를 여기에 나와 있듯이 데이터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성능상 정교화를 했는데, 정교화를 하면 우리가 데이터 정합성, 즉 무결성이 확보가 되는데, 근데 성능적인 측면이 데이터 중복이 있더라도 성능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도의 테이블, 엔터티를 추가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업무, 그죠? 다른 업무이거나 혹은 서버가 다른 경우, 동일한 테이블 구조를 중복하여, 그죠? 원격 조인을 제거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업무이거나 서버가 다른 경우 동일한 테이블 구조를 중복을 해서 원격 조인을 제거를 하거나 제거를 해서 우리가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성능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테이블을 추가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중복 테이블 추가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 테이블 추가 방법이 있었죠. 이거는 이와 같이 주문 테이블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문 번호가 PK이고 주문 일자가 있고 지점 코드가 있고 회원 번호가 있고 결제 가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점별 월 매출에서 지점 코드를 주고, 그리고 나서 지점별로 매출 연월을 주고, 그리고 매출액, 이 지점에서는 2024년도에 매출액이 이 정도로 나왔다. 통상 이런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고급적인 개념에서 트리거라는 개념이 있어요. 트리거. 그래서 매출에 결제가 되었다. 주문이 들어와서 결제가 되었다. 그럼 이 트리거에 의거해서 얘가 여기에 값이 인서트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매출액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수정이 되는 그러한 기법이, 우리가 이제 트리거가 이렇게 방아쇠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땅 땡기면 총알이 나가듯이 여기에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매출액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돈이 매출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 테이블을 추가하는 거. 그래서 주문 데이터를 이용해서 월 매출 테이블의 통계치를 미리 계산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집계 함수 중에서 sum,
혹은 AVG, 에버리지, 평균이죠. 이런 등을 미리 수행하게 해서 자동 계산, 이게 이제 트리거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계산해 둠으로써 뭡니까? 둠으로써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조회할 때 조회 시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계 테이블을 추가하는 목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테이블 추가에 중복 테이블 추가는 데이터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성능상 이로울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테이블을 추가하는 것이고, 통계 테이블은 말 그대로 주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월 매출 테이블의 통계치를 미리 계산을 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집계함수인 sum이나 average,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SQL 구문에 가서 배울 텐데, 집계함수의 종류이고 얘들은 그룹 바이 절과 함께 쓰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는 이력 테이블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력 테이블은 뭐겠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상품 테이블이 있고 상품 가격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 코드가 PK이고 상품명이 있고 상품 가격이 있고 카테고리 코드가 있어요. 그죠? 일반 속성에. 근데 이 상품 가격은 항상 고정일 수가 없죠. 맞잖아요. 1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원재료가 높아지면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든지 인건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매장의 임대료가 높아진다든지 여러가지 부수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 단가가 110원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15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쭉쭉 될 수 있잖아요. 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력 테이블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코드와 언제 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상품 가격을 넣고, 그리고 변경 관리 사원 번호를 넣어서 누가 이렇게 올렸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상품 가격에 로그 데이터를 남기는 이력 테이블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가격 이력 테이블에서 과거의 상품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 아주 용이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력 테이블 추가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스터 테이블, 여기서 보면 상품 테이블이 마스터 테이블이 되겠죠. 상품, 그죠? 마스터 테이블에 존재하는 레코드를 중복, 그죠? 중복하여 뭡니까? 이력 테이블에 존재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변경되어서 올라왔는지 우리는 이 테이블 하나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죠. 이번에는 부분 테이블 추가입니다. 부분 테이블 추가는 말 그대로 말해서, 자, 회원 테이블이 있고 회원 번호, 아이디, 회원명, 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이 있다고 칩시다. 일반 속성에. 그런데 이거를 회원 번호 회원 테이블과 회원 이메일 테이블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와 같이 아이디, 회원명, 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 그리고 회원의 이메일, 회원명과 회원 이메일 중복됐죠. 그래서 회원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권을 다량으로 생기는 경우 메일 발송에 필요한 정보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테이블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경우 우리가 부분 테이블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 이런 거죠. 하나의 테이블, 여기서는 회원 테이블이 되겠죠. 하나의 테이블에 전체의 속성 혹은 컬럼이죠. 컬럼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죠? 자주 사용하는 집중화된 컬럼들이 있을 때 디스크, 우리가 저장하는 스토리지, 디스크의 I/O 입출력, 그죠? I/O 입출력을 줄이기 위해 해당 컬럼들을 모아 놓은 별도의 반정규화 테이블을 우리는 부분 테이블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다량으로 메일을 보낼 것 같으면 회원명과 이메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부분 테이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음 장 보도록 하죠. 문제군요. 퀴즈군요. 자, 1번하고 2번이죠.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포즈 걸어 놓으시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풀어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앞에서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추셔야겠죠. 그죠? 자, 1번. 다음 중 반정규화 기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뭐예요? 반정규화 기법에 통계 테이블 추가. 맞습니다. 그죠? sum, average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백업 테이블 추가. 이건 없었습니다. 이력 테이블 추가 있었습니다. 부분 테이블 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번이죠. 그죠? 그래서 해설을 하면 뭡니까? 테이블 반정규화 중 테이블 추가의 기법으로는 중복 테이블 추가 그리고 통계 테이블 추가, 그죠? 그리고 이력 테이블 추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쵸? 부분 테이블 추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도 드렸고 공부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2번. 다음 중 테이블을 추가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봅니다. 그래서 1번. 애플리케이션에서 용도 구분을 위해 같은 데이터를 다른 테이블에 저장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일단 놔둬보죠. 2번, 특정 범위의 많은 데이터를 자주 처리해야 되는 경우,
이거는 뭐예요? 부분 테이블이죠. 3번 정규화로 인한 성능 감소가 발생한 경우 우리가 반정규화 기법 중에서 테이블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4번 미리 계산된 값을 저장해 둠으로써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이게 바로 통계 테이블 추가 아닙니까?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용도 구분을 위해 같은 데이터를 다른 테이블에 저장하려는 경우 이거는 단순히 같은 데이터를 여러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데이터 정합성의 무결성 이런 것에 위배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입니다. 백업 테이블이라면 또 이해는 하겠네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고 뭐 해설을 하자면 뭐예요? 단순히 같은 데이터를 여러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은 데이터 정합성에 위배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특정 범위에서 뭡니까? 자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였어요? 바로 이게 바로 부분 테이블 추가가 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반정규화의 목적인 거죠. 그 중에 정규화의 문제점을 조금 성능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게 바로 반정규화고 그리고 미리 계산된 값을 저장해 두는 것은 바로 통계 테이블 추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컬럼, 즉 속성을 반정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중복 컬럼을 추가하는 방법. 이거는 뭐냐? 업무 프로세스상 조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컬럼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능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바로 중복 컬럼 추가가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파생 컬럼 추가. 이거는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컬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컬럼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수행 시 부하가 염려되는 계산값을 미리 컬럼으로 추가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재고나 프로모션 적용 할인가 등이 이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이 있으면 반드시 재고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할인 세일을 한다. 그러면 몇 프로 할 건지 할인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 없이 계산하면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많은 데이터라면. 그럴 때 이렇게 파생 컬럼을 추가해 놓으면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력 테이블 컬럼 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량의 이력 테이블을 조회할 때 속도가 느려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조회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컬럼을
미리 추가해 놓는 방식이다. 그래서 최신 데이터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관계 반정규화 해서 얘는 컬럼 반정규화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 반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중복 관계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업무 프로세스상 조인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중복 관계를 추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능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관계 반정규화 기법, 즉 중복 관계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그만큼 시험에 잘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다라는 뜻에서 최대한 제가 여기서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것들을 다 풀어서 해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면에 한계가 있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컬럼 반정규화에는 세 가지 중복, 파생, 이력 테이블 컬럼 추가, 각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관계 반정규화는 중복 관계 추가, 그죠? 전부 이제 업무 프로세스 상 성능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 고려하는 거 알겠죠? 자, 또 퀴즈네요. 자, 한번 포즈를 걸어 놓으시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중 반정규화 기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죠? 자, 뭡니까? 중복 컬럼 추가 방금 봤잖아요. 그죠? 파생 컬럼 추가 방금 봤습니다. 종속 관계 추가 본 적 있나요? 없죠? 이게 틀렸겠네요. 중복 관계 추가 이게 비반정규화 관계 반정규화였죠. 그래서 얘가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이렇게 제가 해드릴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컬럼 반정규화 기법이죠. 이거는 그죠? 으로는 뭡니까? 중복 컬럼 추가 그리고 파생 컬럼 추가 그리고 이력 테이블 컬럼 추가가 있고 그리고 관계 반정규화 이게 바로 뭡니까? 중복 관계 추가죠. 그죠? 반정규화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합시다. 중복 컬럼 추가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업무 프로세스 상 조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컬럼을 추가하는 것이 성능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 고려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파생 컬럼 추가는 뭐였어요? 그렇죠. 프로세스 수행 시에 부하가 염려되는 계산 값을
미리 컬럼으로 그죠? 추가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재고나 프로모션 그죠? 프로모션 적용 할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었죠. 이력 테이블 추가. 이거는 뭐였습니까? 대량의 이력 테이블, 그죠? 테이블을 조회할 때 속도가 느려질 것을 대비하여 조회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컬럼을 미리 추가해 놓는 방식이다라고 했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최신 데이터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관계 뭡니까? 반정규화, 그죠? 관계 반정규화, 이게 바로 중복 관계 추가죠. 이거는 뭐였어요? 업무 프로세스 상 조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중복 관계, 그죠? 를 추가하는 것이 성능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 고려한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어차피 뭐예요? 이거는 필기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풀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이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3절 트랜잭션입니다. 자,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조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쿠폰을 즉시 발행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쿠폰은 선착순 100명에게만 지급된다. 그러면 이 경우 다음 작업은 논리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묶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일단 이벤트 응모 이력을 저장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쿠폰을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한 개 더 추가를 한다면 카운팅을 해야 되는 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묶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논리적인 작업 단위, 니꼬르 트랜잭션. 그래서 만약 퀴즈의 정답을 맞춰서 이벤트 응모 이력이 정상적으로 저장했으나 그 순간 선착순 100개의 쿠폰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쿠폰 발행은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벤트 응모 이력 또한 롤백, 다시 제가 커밋하고 롤백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커밋이 한 번 되면 다시 복원을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롤백, 다시 원래대로, 즉 다시 말해서 이벤트 응모 이력이 없는 걸로 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롤백 되어야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응모를 했어. 그래서 이벤트 응모 페이지를 열어서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서 API를 호출해요. 그럼 백에서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응모 이력을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저장 성공이라고 줄 거고, 저장 응모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 띄울 거고, 그리고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해당된다면 쿠폰을 발행하라고 지시를 하고 발행을 성공을 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면 되겠죠. 그런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바로 논리적인 작업 단위가 바로 트랜잭션이고, 그리고 쿠폰 발행 실패 시는 응모 이력 저장 이전까지 우리가 뭡니까? 롤백을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의 특징을 한번 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일단 원자성, 아토미시티, 그죠? 아토미시티. 트랜잭션은 더 이상 분리가 불가능한 업무의 최소 단위이죠. 그래서 전부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도 처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컨시스턴시.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된 후에도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일관된 상태여야 되겠죠. 즉 트랜잭션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모순된 상태가 되면 그거는 트랜잭션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립성,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실행 중인 트랜잭션의 중간 결과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 고립성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전표 0번이라는 고유한 0번이라는 PK 전표 번호를 누군가가 만지고 있는데, 작성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에 접속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전표 1000원 이렇게 적어놨는데 누가 들어와서 이거 500원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트랜잭션에 접근할 수 없는 성질을 바로 우리는 고립성,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 듀러빌리티, 그죠? 이거는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실행 완료되면 바로 그 결과는 커밋되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영속적으로 영원히 저장이 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영어로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퀴즈네요. 자, 포즈 걸어 놓으시고 먼저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트랜잭션은 하나의 커밋 단위로 묶여야 한다. 맞죠?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2번.
데이터 모델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트랜잭션은 물리적인 업무 단위이다. 아니죠, 논리적인 업무 단위죠. 4번, 데이터는 트랜잭션 범위와 무관하다. 아니죠. 관계가 상당히 짙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해설하면 뭡니까? 예? 트랜잭션은 뭐였어요? 트랜잭션은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논리적인 작업 단위로 데이터 모델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죠? 데이터는 무슨 단위? 트랜잭션 범위로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트랜잭션의 특징 4가지. 원자성, 일관성, 그죠? 그리고 고립성, 그리고 지속성, 그죠? 이 4가지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널에 대한 개념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뭐죠? 우리가 그죠? 테이블 수평분할 했고, 테이블에 추가하는 중복 테이블 추가, 통계 테이블 추가, 이력 테이블 추가하는 반정교화 기법, 테이블 반정교화 기법과, 그리고 부분 테이블 추가도 있었고, 그리고 컬럼 반정교화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트랜잭션의 특징도 살펴보고 퀴즈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저는 다음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